김규리의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정말 참 고맙다. 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퐁당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퐁당 초대석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런 극찬을 들은 영화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본 사람들은 이미 인정한 참 좋은 영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의 이성환 감독님, 그리고 주연배를 맡은 김재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다들 우리 퐁당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의 감독 이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민재 선생님 역을 연기한 배우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우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저요. 아침이라 좀 잠기긴 했는데 어머, 네, 좀 저음이죠. 일부러 더 저음을 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톤이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다소 어색한 자리에서는 목소리 너무 좋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뭔가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뭐를 시켜주세요. 나레이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참 봉사활동 하셨죠? 음성 지원 해주는? 예, 제가 녹음봉사라는 봉사활동을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사는 그 강동구 암사동에 한국점자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점자도서관? 예.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녹음해주는 그런 점자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녹음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셔. 이거 발음이 왜 이러죠, 저?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저 DJ인데 왜 이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귀여움 두 스푼님께서 귀여운 문자 보내주셨어요. 동글 목소리 좋다. 하트 3개. 감사합니다. 왠지 이성환 감독님은 인사를 딱 하시는데 두 분 다 지금 라디오 처음이시죠? 예. 어떠세요? 떨리세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재철 씨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화장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들어왔습니다. 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선 감독님, 제목이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요. 예. 어제 일은 모두 괜찮을까요? 이 원작이었던 그 미스타니 오사무 선생님의 그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의 책에 보면 이게 원작이 원래 책에서 온 거죠? 있는 네.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을 때렸든 아니면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어제까지의 일은 모두 괜찮아. 오늘부터 달라질 마음이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가 쓰면 믿고 도와줄게. 의 의미로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쓱 릴렉스가 되면서 편안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들어 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영화는 어떤 영화죠? 이 영화는 저 스스로도 그 세 번째 작품을 히트라는 영화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차에 김경수 PD님이 네. 저한테
소개한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지금 감독님이 첫 작품이 2008년도에 스페어.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바람. 예, 바람. 이 여기에는 정우 예. 배우가 있고 손호준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도에 히트. 예. 아, 히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처음 책을 읽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공감을 제가, 크게 하셨구나. 예, 괜찮다. 음. 당신의 실패도 괜찮다. 어제 일은 모두 다 괜찮다. 다시 털고 일어나라. 우리가 서로한테 사실 살면서 괜찮은데 지금 잠깐 힘들어도 살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되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김재철 씨, 네. 어제 일은 모두 괜찮습니까? 네, 지나고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멀리서 보면 네. 또 가까이서 보면 좀 비극 같은 것도 멀리서 보면 또 희극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비극 것처럼. 겪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또 남들이 볼 때 괜찮아 보여도 네. 또 되게 본인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기 쉽고 또 지나고 나면 어제 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나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야기 듣는데 왜 난 목소리 톤만 듣고 있지? 무슨 소린지는 톤을 좀 올릴까? 아니 무슨 소린지는 잘 못 듣고 계속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 이러고 있네요. 영화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 학생들을 선생님으로 나오시죠? 네, 좀 도와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선생님 역할입니다. 감독님, 그 지난주에 시사회를 하셨어요. 예. 반응이 어땠나요? 기자분들 시사에서는 이렇게 전에 듣기로 좀 그 좋고 나쁨이 좀 갈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저녁에 응원 시사라 그래서 저희가 VIP 분들을 모시고 했던 시사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VIP 시사회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무대 위로 모든 배우들을 다 올려보내서 인사를 시키셨어요. 예. 근데 주연 배우들은 알아서 인사하라고 하고 조연, 단역 그러니까 한 장면만 나온 분들까지도 인사를 다 무대 인사를 했는데 일일이 어떤 배역이었고 어떤 연기를 하셨다 이런 거를 감독님이 직접 그 진행을 봐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뭐 네. 무대 예술에서는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무대에서 다 같이 인사를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날 참석하실 수 있는 모든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은 우리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사실은 주연 배우나 주요 스태프들 말고는 제가 자주 뵙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 드릴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꼭 그리고 VIP로 오신 분들이 다 사실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좀 인사드리고 이런 배우들이 우리 영화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역할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 되게 아끼는 감사하다. 마음이 그 무대 인사할 때 느껴졌었어요. 아, 이렇게 잠깐 출연하는 배우들, 단역들까지도 감독님이 되게 많이 애정을 갖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 마음도 있고 제가 무명 배우라고 할 수 있는 하여튼 이제 연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오디션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제 작품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그 배우 지망생 분들 배우를 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다는 그쵸. 거를 언제 빛을 볼까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판에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신인이 이성환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하면
뜬다. 들어보셨죠, 감독님? 예, 저도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감독님의 작품에는 대부분 이제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인들이 여기서 연기를 하고선 발판 삼아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정우 배우도 그렇고 손호준 씨도 그렇고 바람으로 주목을 받아서 응답하라에 연결이 돼서 예, 이제 네, 큰 배우가 됐죠. 네. 저도 주변에서 잘 안 되는 감독님 영화 목소리 만들지- 좀 힘 좀 내주세요. 영화 지금 만들지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영화 만들지 네. 말고 매니지먼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근데 주변에서 신인들 새로운 이렇게 처음 연기하는 사람의 매력을 보통 영화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배우들을 그 기용하기 마련인데 신인들을 기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런 작업을 해오고 계시네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영화 쪽에 일을 계속 하던 사람이 아닌데 제가 35, 6쯤에 이제 영화를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화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제가 제 스스로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영화를 시작했던 것처럼 아, 그 나에게 신인 배우분들을 오디션을 보면 아 저분이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저분이 가능성이 정말 장래에 좋은 배우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부탁을 했고 같이 하신 분들이 다 잘 되셔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셨던 배우 어느 한 분 빠지지 않게 네. 최장 20년 이내에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독님이 우선 더 잘 되셔야죠. 김재철 씨. 네. 라디오는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신인 배우가 아니세요. 벌써 19년 차 배우시더라고요. 하면 된다. 2000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면 된다를 시작으로 번지 점프를 하다. 후아유, 이장과 군수, 바람, 끝까지 간다. 겨울전야, 빅매치, 세시봉, 대배우, 마스터, 공조, 조작된 도시, 김감독 이렇게 작품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19년 차 배우면 거의 저하고 경력이 맞먹는데 우와 이번에 맡으신 역할은 선생님이잖아요. 예. 학생들한테서 이렇게 자신이 성장할 때 그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아픔을 네. 뭔가 이렇게 힘을 삼아서 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선생님이 돼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멋진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그건 사실 뭐 캐릭터가 워낙 또 실제 원작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셔서 뭐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진 못했고 그냥 촬영하면서는 저희 영화에 정말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또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저도 어떤 때는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편하게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촬영장에 이제 제가 촬영이 없는 날도 자주 가서 이제 농담하고 응원하고 또 그 전에 연습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연습을 같이 했는데 그때 같이 게임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같이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나름대로 풀어주기 위해서. 네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같이 연기할 때 저도 근데 편해지고. 연기할 때의 그런 그 다가가고 같이 가까이 있고 하는 것도 네. 그런 촬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배우는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의 그 인물이 돼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아이들의 아픔을 계속 들어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고 묵묵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을 받아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맡았는데. 네. 일단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감독님이 또 좋은 팁을 주셔서 그런 뭐 홍대나 명동 같이 밤거리에 한번 나가셨어요? 네네. 직접 보셨어요? 네네. 그런 청소년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 안 되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공원 벤치 같은데 앉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진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계속 좀 쳐다봤어요. 그런 표정들 이런 거. 근데 그러면은 시비가 안 붙나요? 그러니까 멀리서 본 거죠. 아, 멀리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를 보는 것 같으면 또 고개를 돌리거나 예, 절대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뭐 어떤 걸 느끼셨나요? 계속 보다 보니까 표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울해 보이는 친구도 있었고, 뭐 왁자지껄 너무 정신없이 신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뭔가 고독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건지 뭐 그 내부 사정이야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사연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걸 바라보는데 배우로서 오묘한 감정 같은 것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배우로서 연기하는데 약간의 이렇게 어떤 겹겹이 쌓여진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런 좋은 제안을 주셔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작품 안에 이런 나레이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없다는 뜻이다.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사실 성장하면서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성장할 때도 생각해보면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실 가족하고 특히 부모님하고 그 고민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꺼내기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숨기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판단 없이 나의 이야기,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삐뚤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셨는지. 지금 규리 씨가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지점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정말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만나고 싶다, 만나야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을 연락을 드리고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정말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집에 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냥 판단 없이 다 들어준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 그러면 그게 뭔가 좀 마음의 부담감 혹은 그런 고민들이 조금 풀어지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믿음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옛날에 훌륭한 장수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네. 바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좋은 길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축복 받으셨나요? 예,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던 시간들이 꽤 많았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만 6년을 6년 동안 시나리오만 쓰셨어요. 매달렸고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지금 보여지는 데까지 7년이 걸렸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고 터닝 포인트인 것 같고요. 되게 많은 것을 깨닫고 공부하고 정말 굉장히 단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면서는 정말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되고 정말 많은 모습들이 숨겨져 있구나. 그런 그래서 네.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 연출자는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온미니 220님께서 김재철 배우님 동굴 목소리도 매력적이지만 훈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021님께서는 감독님의 차분한 목소리랑 영화 바람이랑 매치가 잘 안 돼요. 저도 바람 영화 보고서 이 감독님 왠지 되게 마초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결이 고우시고 그러시네요. 되게 감성적이실 것 같고. 재철 씨가 잘 알겠지만 네. 그렇게 고운 사람은 아닙니다. 거칩니까? 많이 고와주셨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나레이션들이 좀 꿀 같은 나레이션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재철 씨한테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나레이션 하나만 좀 부탁드렸는데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뭐 떨리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꽃이라도 심는 사람이 제대로 심고 시간을 들여 정성스레 가꾼다면 씨앗은 반드시 꽃이 된다. 아이들은 씨앗이다. 아이들은 꽃이다.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너희가 경험하는 실패들, 너희가 선택한 삶도 다 믿고 도와줄게. 네. 좋다. 내일이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더 좀 어울린다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감독님 내일 수능 보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한테 혹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저에 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능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학부모님한테도 수험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살아온 바로 느끼기에는 수능이 세상이 끝나거나 자신의 인생이 중단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언젠가는 잘하시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준영 역할에 찬용군도 내일 수능 본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화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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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의 주제곡이 흐르고 있어요. 장진영 씨가 부른 괜찮아.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우리 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영화 개봉일이 언제죠? 다음 주 11월 21일입니다. 2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여러분 안녕.